어제 저희가 사건 반장 방송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이 소식이 들려와서 저희도 진짜 순간적으로 진짜 다 얼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반장 역시 이 표혜림 씨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말이죠. 저렇게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 12시 57분쯤에 부산의 한 호수공원에서 한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3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는데 결국 찾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신원 확인한 결과 표혜림 씨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했고 타살 혐의점 등은 없다. 유족 조사 끝나는 대로 사건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표 씨는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드라마 더글로리 신드롬과 맞물리면서 현실판 더글로리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누리꾼들이 그러면서 자진해서 그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캐기도 했습니다. 예, 표혜림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무더기 고소입니다. 올해 9월에 한 유튜브로부터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등등으로 4건의 지금 고소를 받았고 지금 고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이고요. 그 유튜버는 이 학폭 사건 관련해서 한 단체의 소개로 좀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표혜림 씨가 이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도 있습니다. 7건 가량 했으니까 쌍방이 지금 고소전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반장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표혜림 씨를 직접 취재하고 통화하고 했던 뭐 PD 작가들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진짜 다들 조금 머리가 좀 띵한 그런 상태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쌍방 고소전. 왜요? 사실 저는 어제 이제 먼저 방송 마치고 그 얘기를 처음에 전해 들었을 때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줄 알았어요. 피해자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지금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그만큼 20여 년을 사실을 갖가지 질병에 뭐 지금도 알 수 없는 어떤 복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표혜림 씨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로 알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단체를 통해서 다른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 피해자라는 사람과 연대를 하게 됐고 그게 해당 유튜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표혜림 씨 주장입니다만 표혜림 씨는 그 유튜버가 사실은 성범죄도 연루가 돼 있었고 또 그것처럼 굉장히 갈등도 일으키면서 이게 뭐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본인의 유튜브에 남긴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스토킹을 당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또 참 사실 이게 사실이면 학교 폭력으로 그렇게 십몇 년을 시달렸다가 겨우 세상에 용기를 내서 그 자신의 피해를 얘기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다른 피해를 또 입어버린 거잖아요, 표혜림 씨는. 자, 뭐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표혜림 씨의 얼굴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고인이 된 상황에서 그 사진을 또 공개하기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블러 처리를 했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립니다. 그 표혜림 씨가 딱 지목한 유튜버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뭐 한 주장이 있죠, 교수님. 네, 뭐 연락을 했더니 지금 이제 뭐 일단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표혜림 씨의 당시에 이제 피해 상황은 사실 잘 알려지지 못한 채 지금 이 억울하다는 사람의 목소리만 커질까 봐 전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스토킹 했다는 주장 터무니없다. 스토킹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정당한 목적 없이 메일을 보낸 적 없다. 명예훼손하지 말라고 경고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거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본인의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혜림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는 댓글, 또 장난전화, 모욕성 댓글 이런 거 다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올렸다는 겁니다.
실제 뭐 많이 고소를 한다고 해요, 지금. 예, 뭐 많은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 뭐 인터넷 보면서 이 유튜버분이 실제 그렇게 자신을 향한 뭐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고인은 생전에 이 유튜버에게 이런 일까지 당했다면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하루에도 두세 개의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 및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학교 폭력이 거짓이다 주장합니다. 피고소인에게 꼬리쳤다, 코빼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폭력은 사실입니다.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으며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생전 영상을 올려서 그 유튜버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게다가 도를 넘어서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를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또 본인에게 꼬리를 쳤다면서 이 표 씨 본인이 꽃뱀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학교폭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한 이들에게 내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 삶을 지속해야 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표 씨는 2차 피해는 학폭 가해자에게 당했고 3차 피해는 이 스토커에게 당했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해당 유튜버가요. 영상 저격설, 학교 폭력 거짓설 뭐 이런 거 일부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본인 주장입니다. 뭐 예컨대 학교 폭력 없었다 얘기했던 것들, 뭐 꽃뱀이다 했던 것, 학교 뭐 꼬리친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해명 차원에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판례상 용인되는 뭐 명예훼손이 있다. 전 잘 변호사지만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 주장에 따르면 판례상 용인되는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마지막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내가 대신 고인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연이 너무 저도 사실 보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까지 피해를 호소했던 그 사람이 왜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 될까? 도저히 저도 지금도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대신 이 만약에 가해가 사실이라면 가해자하고 싸우겠다라는 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분을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왜 이런 거 하나, 이거 가볍게 보기, 이거를 풀지를 못해서 진짜 20대 젊은이가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됐고 또 그거를 공권력은 뭐라고 있길래 이거를 또 지금 다른 유튜브가 나서서 이거를 문제를 풀겠다고 해야 할까. 저도 법조계 일원이긴 하지만 저도 스스로 아주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좀 총평을 해 주시죠. 저도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의 문제의식에 지금 함께 하고요. 예, 이게 지금 정말 이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어떤 그레이 에리어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일단은 더 이상은 일어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이 자조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피해자들끼리의 연대 같은 게 사실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자정적인 그룹이 좀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선의가 있으신 법률가들은 지금 이런 피해자들의 호소에 좀 많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익법무의 차원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 박지훈 변호사님이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일단 이게 우울감이나 이런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지금 자막으로 준비는 안 돼 있죠? 예, 지금 나가고 있네요. 그래도 꼭 한번 저렇게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